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로가 2배 넓어지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민 불편 호소에 서구는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통합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처리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신평 장림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탈피한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책의 계절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북구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이 펼쳐집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진입로가 2배 넓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면서 함께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배 넓어진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로입니다. 인도가 없어 보행자는 차량 사이를 피해가며 걸어야 했지만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2m에서 2.5m 넓이 인도가 양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만들어진 곳에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지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주차 공간은 모두 45면. 주차난이 심했던 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구청 민원 게시판에 한 주민은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공사 후 결과는 주차장이 사라진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은 거리가 멀고 고지대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장 가까운 아미까치 공영 주차장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가량이 걸립니다. 구청은 다른 주차 공간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대체 부지가 있으면 그 전에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차장 조성한 곳은 인근의 초장동하고 남부민 이동 인근인데 사실 여기서는 좀 멀고 최대한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장된 구간 중간 지점에 35면 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짱구쉼터 인근에 잔여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잔여지가 비정형으로 모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35면 정도 조성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해 주차장 건립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는 행복주택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대연 뉴스테이로 불리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통합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옛 뉴스테이 부지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대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29개 동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낸 이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하고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부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10수년째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영향평가에서도 지하 침하의 우려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하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30% 공공기여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 의원 측에서나 우리 주민님 측에서는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부분의 그 사용 도로 겸 공원 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교통난,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5년 넘게 반대를 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부 합의에도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부족한 공공기여 부분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수립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의 절차도 기다리고 있어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은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데요. 전통 제조업 위주의 노후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 신평장림산업단지. 700개가 넘는 업체에 종사자만 14,500여 명. 4구 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지만 아직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맞춤형의 다채로운 특화 설계는 물론 첨단 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5년 내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활동, 분양 활동. 부산시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교통의 중심 지역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4곳과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사전 문의 지역까지 포함하면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는 총 17개소입니다. 연면적 약 32만 평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등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째는 국비하고 시비 이런 돈으로 연간 한 1,000억씩 3년 동안 3,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될 겁니다. 또 서부산 최대 규모로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까지 확충될 계획입니다. 기계와 염색, 피역 등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노후 신평 장림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바꿀 지식산업센터. 4구 지형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촘촘하게 계획된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책의 계절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8번째 개최지인 부산 북구에서는 2년 전 책의 도시 선포를 계기로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오는 23일과 24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4회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대전 추진 협의체는 온나, 책의 정원을 올해 주제로 정했습니다. 책의 정원에 온 주민이 모여 책을 통해 온전한 나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2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강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부산 북구청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독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장강명 작가 강연을 비롯하여 공연, 체험, 전시, 워크숍 등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북구는 2년 전 책의 도시를 선포하고 연중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동 독서대전에서는 정원도서관과 시민 북큐레이션이 진행되고 극단 해풍과 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연극 나도 연극배우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역 책방 홍보와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등 평생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18일 북구 구포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 구포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저녁 시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하루 15명을 수용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동아대병원과 한국거래소가 함께 캄보디아 남부 캄포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아대병원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캄보디아 주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와 안과, 치과 등 8개 과목 1,800여 건을 진료했습니다. 또 현지 의료기관에 자동 혈압계와 체성분 측정기 등 의료 장비와 의약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동아대병원은 지난 2011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의료 취약 국가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육 공무직원을 선발합니다. 조리원과 특수교육 실무원 등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모두 381명을 선발합니다. 원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육 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소양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동부산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지만 응급 환자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난이도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동부산권에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해운대 백병원이 중증 진료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병원 확충에 나서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가 다른 응급실로 재이송되는 사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부산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사례가 많습니다. 외과와 응급, 심뇌혈관 등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과밀화가 원인입니다. 많게는 하루 4천여 명의 환자가 몰린다는 해운대 백병원.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데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증 질환이라든지 소아응급 질환, 심혈관, 뇌혈관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공간 확장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한계인 전문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병원은 암 치료나 심뇌혈관 질환, 간이식 등 중증 질환과 코로나19 같은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해운대 신도시 내에 위치한 이 부산시 소유의 자동차 차고지입니다. 해운대 백병원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내 중증 진료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병원 확장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해당 부지에 병원을 짓기 위해선 차고지로 지정된 부지를 의료 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번 주 해운대구에 지구 단위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용도 변경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 의료 공공시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부산시와 부지 매각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부산시는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부산권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으로 필수 의료, 중증 질환 전문센터 등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분야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병원 확장이 가능해진다면 동부산권 내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병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의료 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오는 12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이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구는 이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8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입주에 맞춰 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도로는 차선과 인도 모두 2배 넓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아미 4행복주택이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규모 주택 767세대와 상가 20개 규모입니다. 전체 세대 중 66%가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인구 감소가 심한 서구로선 행복주택 입주가 청년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 아파트 진입도로는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확장 구간은 까치고개 입구부터 행복주택까지 580m 길이로 사업 시작부터 약 8년, 3차 공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을 시작으로 도로폭 12m, 왕복 2차선이 4차선 20m로 넓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없던 인도는 2m가 넘는 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길이 넓어져야 편안해요. 어떤 점이 좀 그러세요? 깨끗하니까 첫째로. 도로 확장을 위해 주택 113채가 철거됐고 감천으로 향하는 가파른 곡각지는 보다 넓어지고 완만해졌습니다. 차량에 따른 지체도 심했고 그에 따른 미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대형 버스나 이런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로가 항복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추가되다 보니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도 좀 안정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으로 차선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횡단보도 4곳 등 새로운 신호체계도 가동해 이달 안에는 확장된 도로가 개통됩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서구는 감천문화마을과 비성마을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주변 상권 형성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부민 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이 도로 인근 노후주택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에는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 수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간 냉장고가 벌써 7년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서구에서도 빨간 냉장고가 탄생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빨간 냉장고가 있는 수영동을 다녀왔습니다.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 있는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좁은 입구 한켠에 빨간 냉장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안에는 떡이며 간편식 그리고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반찬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가면 몸이 많이 고르고 다리가 아파 먹는 건 배달도 해주고 그래 잘 먹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빨간 냉장고는 올해 7살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건강 취약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노령 인구라든지 이런 분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음식물이 재고가 되면 버리는 환경에 문제가 됐고 자원 낭비도 있으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눔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떡과 반찬, 두부와 빵 등을 정기 후원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날 판매를 하고 난 이후에 떡을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가게로도 여쭤보러 오시더라고요. 떡이 없는 날도 있을 때도 있어서 그런 날은 또 여쭤보러 오시는 거 보면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후원은 이전만 못합니다. 지금은 매달 4-5명의 후원자들이 하루 한 번 이상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300여 명의 이웃에게 한 끼 반찬과 간식이 됩니다. 빨간 냉장고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삼본동 옛 버스 차고지 부지에 추진됐던 복합문화센터는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주농협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농협노조는 조합장이 개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물론 명절 휴가비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비정규직의 기준을 교육 공무직에도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 119 안전센터는 지난 18일 추석 맞이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연 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금 20만 원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남구 용호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추석을 맞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10kg 백미 92포를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서구 우리 동네 역사 알기 구덕골 자원봉사 캠프와 서구 카페 서다방은 지난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초장동 주민센터에 햇반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업무협약을 맺은 남부반점은 취약계층 아동 20세대에 가족 외식권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